2027 서울 WYD 기초연구팀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10주간 묵상과 나눔을 통해 서울 WYD 사목 방향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군에 파견되는 선교사, 군종사제 13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군종장교 임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부제들이 신임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평화는 오직 대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구조개혁, 시노드 등 교회 내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교황청 고위급 회의체인 추기경 평의회. 올 들어 여성들의 참석이 눈에 띄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바티칸 나우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027 서울 WYD 준비를 위해 꾸려진 기초연구팀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10차례에 걸쳐 이어온 묵상과 나눔의 결과물이 봉헌됐는데요. 서울 WYD의 다양한 젊은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축제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5개 그룹이 차례로 나와 결과물과 초를 봉헌합니다. 2027 서울 WYD를 위해 기도와 나눔으로 엮어낸 결실입니다. 사제와 수도자부터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까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기초연구팀은 10주간 젊은이 사목에 대한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와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팀원들은 WYD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젊은이 사목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 가톨릭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축제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젊은이 사목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인격적 영적 성장을 도우며 젊은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소모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봉사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가 있으면 인정해 줄 알고 10주간의 여정은 팀원들에게 은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 읽을 책을 같이 하니까 또 읽게 되고 그 안에서 제 마음이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그냥 사실 더 받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체험이 이렇게 놀라웠던 그 시간이었고요.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인 이경상 주교는 기초연구팀 팀원들에게 강복과 안수를 준 뒤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아니면 동네에서 WYD 그게 뭔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가 들어달래? 이런 사람들부터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선포해야 하는 진리가 있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구팀이 봉헌한 결과물은 2027 서울 WYD 사목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그 완성을 통해 갖고 저희가 새로운 한 걸음을 나가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모든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군 복음화를 이끌 군종사제 13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이들 사제는 군에 파견된 선교사로서 순명하며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제82기 군종장교 임관식 현장을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도열한 군종사관 후보생들이 충성을 다짐합니다. 직업군인 같지만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성직자들입니다. 12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사제는 모두 13명. 서울과 수원, 의정부, 부산 등 7개 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들입니다. 군종 신부들은 주교와 동료 사제, 가족과 본당 신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비로소 군종장교가 됐음을 알리는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상급자인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는 오른쪽 어깨, 가족들과 동료사제들은 왼쪽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임관식 후 군종교구는 교구장 서상범주교와 한국주교당 공동집전으로 임관 축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에 파견된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네.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그래서 선교사임을 늘 잊지 않고 신자, 타교파, 비신자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교들도 군종사제들의 임관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군종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모든 군종 신부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투신이 앞으로 이 교회에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새로 임관된 사제들은 육군에 6명, 해군에 5명, 공군에 2명이 배치돼 군부대 안에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복음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 신자분들하고 화합하면서 또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 안에 들어가서 또 그들의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또 늘 함께하는 그런 군종 장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군종 사제로서 하느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순명하겠습니다. 신인 군종사제 13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자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성실한 목자가 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CPBC 김정호입니다. 한국교회 부제들이 신임 주한 교황대사를 만났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신임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가 한국 교회 부제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가스파리 대주교는 미래의 사제들을 만나는 기쁨이 크다고 말하며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머물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사제의 첫 번째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Allora è questo che deve essere il nostro stile, cercare di imitare il nostro maestro Gesù, che si è fatto fratello, che ha riconosciuto negli ultimi, nei più piccoli, i propri fratelli. 부제들과 담소를 나눈 가스파리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본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부제들은 이어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으로 이동해 교구 이경상 주교가 집진하는 파견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주교는 하느님과 교류를 잘하는 사제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느님과의 교류를 잘할 때 온갖 악의와 함께 그런 감정의 기복을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잘 훈련해서 프로다움을 여러분들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14회 한국천주교 부제들의 주교회의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6개 신학교와 수도의 소속 부제 69명이 참여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지난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오직 대화로서 서로 마주하고 이해를 넓힐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는 지난 23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미사는 서울대 교구장 겸 평양 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정 대주교는 강론에서 남북 관계가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절망 안에 머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는 평화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느님의 그 넓은 자비와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방식을 따르도록 결심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대주교는 무엇보다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분단 극복의 희망을 새롭게 간직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증오를 물려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참된 평화는 몇몇 정치인의 정책이나 경제인의 투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개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겠다는 회심과 희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바티칸 나우 시간입니다. 교황청 추기경 평의회는 교황청의 구조개혁, 시노드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체인데요. 추기경 9명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에 올해 계속해서 여성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C9으로 불리는 추기경 평의회, 프란치스코 교황과 9명의 추기경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 사이로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린다 포커 수녀와 발렌티나 로톤디 교수, 도나타 호락 교수입니다.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이면서 사회과학 전문가, 교회법 전문가를 초청한 겁니다. 올해 추기경 평의회에는 여성들이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여성 리더십부터 이웃 종교의 사례까지 살피는 등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회의에는 여성 성직자인 영국 성공회 조 베일리 웰스주교가 참석했습니다. 린다 포커 수녀는 교황과 추기경들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며 자신들의 견해와 우려사항까지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안봉고 배상귀 추기경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지만 그들이 맡은 책임은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은 여전히 여성 부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추기경 평의회에 계속 참여하는 건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교황청 구조개혁과 시노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굵직한 사안을 논의해온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교황. Sia quest'anno piena della consolazione del Signore. Sia quest'anno colmo della tenerezza materna de Maria, la Santa Madre de Dio.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2025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정기 희년입니다. 교황청 내사원이 희년 기간에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우리말로 옮겨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대사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25년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정기 희년은 올해 12월 24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5일 주님 공연 대축일에 성문을 닫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세례받은 신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잠벌을 사면받는 대사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합된 전대사를 얻으려면 우선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의 어떤 영향도 멀리하며 애덕의 영에 이끌려야 합니다. 참의 성사로 정화되고 영성체로 회복되어 교황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표에서 알 수 있듯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그곳을 순례하고 미사에 참여하면 희년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성베드로 대성전과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전과 성 바오로 대성전 등 로마의 4대 교황 대성전 가운데 한 곳만 순례해도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교자 성당을 순례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방문해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와 합당한 방식의 신앙 고백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을 실천할 때도 희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 대사의 은총은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발견하는 방법의 하나라며 전 대사는 본인은 물론 대례기도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AI 시대, 미디어 산업을 전망하고 윤리 문제를 살피는 가톨릭 포럼이 열렸습니다. AI 전문가와 가톨릭 언론인들은 이미 대세가 된 AI의 활용은 결국 사용자인 인간에 달려있다며 윤리적 규제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9단에게 승리했을 때만 해도 AI가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이목과 막대한 투자가 A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의 삶에 AI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가 올해 가톨릭 포럼의 주제를 AI 시대 미디어 패러다임과 윤리로 삼은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대부분 대세로 자리 잡은 AI,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 체계의 위험성과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AI로 생성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사용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때일수록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 AI가 만들어낸 환각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럴듯한 가짜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듯한 가짜, 그 수준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직종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원래 그 일을 해왔고요. 디지털 사회연구소 강정수 대표는 AI로 인해 현재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들의 입지가 상당히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중개자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큰 역할을 하면서 구글, 네이버와 같은 기업의 등장처럼 AI 소통 시대에는 새로운 다른 기업이 탄생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창현 신부는 AI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AI의 답변은 진정한 공감과 영적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굳이 내가 더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AI한테 물어봤어요. AI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살 예방 상담센터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AI 전문가와 가톨릭 언론인들은 나날이 진화하는 인공지능 체계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여부는 결국 사용자인 인간에 달려있다며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뿌리를 지키는 시작점인데요. 호주 멜번 한인성당은 한글 학교를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과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은지 기자가 호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호주 멜버른 외곽에 위치한 웨이블리 한글학교. 주일 아침인데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생들은 퀴즈를 풀겠다며 손을 번쩍 드는가 하면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숙제를 발표합니다. 다 함께 한글 단어를 사용하며 게임도 합니다. 1991년 처음 문을 연 이곳은 호주 멜번 한인성당이 운영하는 한글학교입니다. 성당 교우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엔 이제 유아반부터 성인반까지 학생 2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현지 동아를 위해 영어 교육에만 집중하던 동포들도 자녀들에겐 정체성에 기반인 한국어 교육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동포 자녀들을 중요한 거는 정체성 확립인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것은 그 한글을 배우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부모님들이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민 오면 바로 어느 학교보다는 한글 학교에 먼저 등록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고요.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고 싶은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엄마랑 아빠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저가 한국말로 말할 수 있어서 엄마랑 아빠랑. 저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한글 학교 오면 친구들이 많아서 더 재밌어요. 한국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래요. 웨이블리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선교로도 이어집니다. 호주 멜번 한인성당은 한글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일학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자연스레 성당으로 가서 주일학교와 미사에 참여합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던 비시자들이 친구를 따라 성당 주일학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사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 멜번 한인성당은 한글학교를 주축으로 성경교육을 하는 등 앞으로도 선교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뿌리와 신앙을 지키려는 교우들의 노력이 호주 지역사회에 새로운 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산 뒤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아버지의 돈과 인맥을 활용하는 일명 아빠 찬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처럼 수억이 넘는 슈퍼카 운전자 대부분이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번호판은 공정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맡겠다고 한 아빠 찬스는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 근처에서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김주연 민정수석의 딸이 과거 학부생 시절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앤장은 보통 로스쿨 재학생이나 법대 출신을 인턴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학부생이 뽑힌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김 수석의 자녀는 법과는 관련 없는 미디어학부 전공입니다. 당시 김 수석은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김 수석 자녀는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입학심사에 김앤장 인턴 경력이 사용됩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아빠 찬스라고 말합니다. 아빠 찬스를 넘어 남편 찬스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인 오동훈 후보의 배우자는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5년간 일하며 2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또 오 후보는 딸에게 사회 경험을 쌓으라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었는데 몇몇 로펌의 사무보조였습니다. 로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딸은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할 혈육간의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어버이 수령이 생각난다는 등 말이 과하다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 최고위원은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로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우 차은우를 닮았다거나 축구선수 손흥민, 조선의 정조에 비유한 말도 있었지만 최고는 아버지 이재명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민주당에 점점 민주가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공정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개인의 능력만큼 공정한 보상을 청년들은 요구합니다. 한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30대에게 1%의 지지만 받은 건 자녀 입시 비리 등 조 대표의 아빠 찬스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최순실 게이트에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에도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찬스를 이용해 부를 세습하고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편법과 반칙의 승리가 아니라 꿈을 위해 흘린 땀이
배신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공정하신 하느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악인들에게는 처벌을 주시라고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슬프게도 청년을 포함한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아빠 찬스의 나라입니다. 찬스가 아니라 땀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이번 주일을 끝으로 올 한 해도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에 들어섭니다. 2027 서울 WYD를 향하는 여정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축제, 올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데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는 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서울 WYD 기초연구팀의 공감대가 한 곳으로 모였다는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말이 주는 기대와 울림이 큽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 모여 2027 서울 WYD에 다다랐을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 그려봅니다. 그 여정을 CPBC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